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번에 민생은 얼마나 챙기고 또 가장 중요한 협치는 어떻게 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22대 첫 정기국회 개원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갈등 정국이었다가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했는데요. 개원식으로 보자고 한다면 역대 가장 늦은 국회 개원이어가지고 96일 만에 개원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우려와 질타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전날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두 여야 거두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합의도 좀 했었습니다. 민생 공통공약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쉬웠던 것들은 바로 그 개원하는 역사적인 자리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지 않았고 또 9월 4일 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백병전 이렇게 운운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게 흐르는 현재 상황들이고 뭐 야당도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별 근거도 없는데 계엄령 운운하고 있고 또 기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 정말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가 잘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거든요. 특히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 1차 이 법정 선고가 눈앞에 두게 되면서 더욱더 전국은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국가를 대사를 논하고 결정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성과로서 좀 답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서는 좀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협치는 매우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과거 한국 정치를 보면 뭐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할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하고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의 스탠스에 따라 가지고 뭐 야당과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협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역할이라든가 의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뭐 대통령께서 뭐 개원식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개원식에 참석을 안 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이런 식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 문제는 대통령께서 과연 국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야당은 국정 파트너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뭐 그걸 넘어서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협치가 되려면 어쨌든 진영 간에는 뭐 대립을 하더라도 진영 내에서는 어떤 방향성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당도 여당대로 대통령과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 있고 그리고 야당도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에 어떤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뭐 협치가 운이나 띄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앞으로 100일 가까이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야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입니다. 지금 한교 의원과 송교 의원께서 뭐 그 대표 발의를 하셔서 공동 발의를 하셔서 이제 국회에서 다뤄질 텐데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55개 그 입법 과제를 이제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문제는 가장 관건이 되는 상임위가 이제 법사위하고 행안위입니다. 근데 행안위에 지금 강원도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서 이게 비쟁점 법안으로 어느 정도 다퉈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쟁점 법안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논란거리도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국회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어부지리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 관련 이슈들이 얼마나 얘기가 잘 될까요? 아무래도 강원도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국비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정부가 긴축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제가 있고요. 또 우리 심재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강원특별자치법 3차 개정안을 현재 상정을 하고 있고 또 보기도 좋게
여야 송기현 의원하고 한기호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이번에는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1, 2차 개정안을 보다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규제 완화라고 하지만은 그게 도민 생활의 실생활에 와닿지는 않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했던 안을 보자고 한다면 가령 이 각종 특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공사 설립을 했지, 항만공사 설립을 했지, 과학기술원 설립을 했지, 또 폐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만 이 카지노를 설립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과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만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 이러한 재정적 안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어가지고 관철이 돼야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깥 조건을 보자고 한다면 워낙 특별자치도가 난립이 되다 보고 또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외적 환경들을 잘 활용하면 되면서 아무튼 플레이어인 국회의원들과 강원도와 지자체와 긴밀한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국비 확보 부문은 내년에는 왠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강도 긴축 재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조 7천억 원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전년보다도 한 1.2% 늘어나서 상당한 성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내용을 세세히 보자고 한다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한다면 작년과 재작년 하더라도 올해하고 작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한 1조 원 가량의 지방에 내려오는 이 교부세가 깎여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본청만 하더라도 한 1,400억 정도가 깎인 상황들이고 이 춘천시, 강릉, 원주 같은 경우도 600억 가량이 깎였는데 이 자체 가용 재원을 보다고 한다면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 역시도 허리를 다시 졸라매야 되는 상황들이고 특별하게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 동서고속철도 그러니까 춘천과 속초 고속도로를 비롯한 철도와 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많게는 70%, 적게는 50%까지 대폭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본회의에서 살려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걱정거리입니다. 긴축 재정이 강원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2025년 그 정부 총 지출 예산 자체는 전년도보다 3.2% 증가돼서 반영되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8.6%를 생각한다면 사실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고용, 복지 이런 예산들은 상대 10년 근간에 상당히 저조한 증가율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예산이 1.2% 증가를 한다면 살림이 1.2%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부세 자체도 작년에 8,500억이 축소가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 본다면 그 교부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방 살림을 한 지방 재정을 꾸린다라든가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감세 정책을 계속 하고 또 거기에서 예산 지출을 막다 보니까 지방은 점점 예산 확보와 상관없이 지방 재정과 지방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야당 간사가 허영 의원이고 한기호 의원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강릉연구죠.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상임위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부당하게 깎이거나 아니면 배제가 되거나 이 부분을 막고 그리고 오히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증액을 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소위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그래서 준비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생색내기용, 보여주기용 사업을 끼워 넣어서 국가 예산을 낭비시키거나 주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식의 예산 확보라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것들은 참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결특위 이렇게 구성된 게 우리 강원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예, 올해 포진된 걸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애결이 총괄 간사가 허영 의원이지 않습니까? 애결이 총괄 간사라고 한다면 실제 배분의 권한이 있는 막대한 실무적인 걸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그 여당에서는 한기호 의원이 애결 의원이 들어가 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당 비서실장으로 실세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을 형성을 해서 우리 예산과 관련돼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커다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죠. 12일
도 국회의원 협의회하고 강원도하고 만나가지고 현재 상황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집중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캐치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분한 사업들이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또 우리의 길들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분석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